안녕하세요. 스피크파이프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원의 넓이를 말로 표현해 보아요 라는 주제의 수업 사례를 안내드릴 통일초등학교 교사 김동건입니다. 일반적인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묻고 답하기, 발표하기, 친구에게 설명하기 등 말로 표현하는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 판단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말하는 학습에 대한 많은 연구 중에서 미국 행동과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를 보면 학습 후 24시간 뒤 남아있는 비율 중에서 서로 설명하기 학습은 90%나 되는 높은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말하거나 설명하면서 공부하는 효과는 너무나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어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사회 등 다양한 과목에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말하기 또는 설명하기 문항이 있습니다. 또한 영어 교과에서 문장이나 단어 읽기, 음악 교과서에서 노래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기 등 학생들이 소리나 음성으로 표현하는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원격 학습에서 말과 소리로 표현하는 활동보다 글이나 그림, 사진 등으로 과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여 말로 설명하거나 소리로 표현하는 것들을 녹음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스피크파이프를 활용한 수학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업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수업 사례의 성취 기준은 원주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이 중에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했는지를 중점으로 해서 수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를 살펴보시면 붉은색 부분에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노란색 부분은 학생들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는 활동이 되고, 녹색 부분과 표시되지 않은 수학 익힘책을 통해 문제를 풀고 확인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피크파이프를 활용한 과제 제출하는 방법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은 총 4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구글 미트를 활용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해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스피크파이프를 활용하여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세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과제 중심 활동으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 문제를 풀며 이해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설명은 스피크파이프로 제출하고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은 사진으로 찍어 구글 클래스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 활동은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교사가 확인하고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을 통하여 평가 및 피드백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실제 수업에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활동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구글 미트를 통해 교사와 학생 간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수학책, 준비물들을 활용하여 원을 작게 쪼개어 붙일 수 있도록 직사각형에 가깝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로 더 이상 작게 쪼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게 잘라 이어 붙이면 직사각형이 된다는 것을 추론하게 되고, 직사각형에서 가로가 되는 부분과 세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원의 구성 요소를 바꾸어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활동은 과제 제출 방법을 간단하게 지도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스피크 파이프를 통해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여 녹음하는지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구글 미트 실시간 화면 공유를 통해 직접 방법을 알려주게 되고, 해당 링크를 구글 클래스룸에 등록하거나 직접 학생들에게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주소를 공유하여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는 활동 단계입니다. 세 번째 활동은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과제 중심 수업으로 스피크 파이프를 통해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직접 녹음하여 제출하게 되고, 수학책, 수학 익힘책은 사진으로 찍어 구글 클래스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교사의 역할인데, 학생들에게 활동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구글 클래스룸 댓글을 통해 피드백을 전달받고, 이해한 부분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여 원의 넓이를 구하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업을 한 후 느낀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수업에서 이번 활동을 진행했다면 제일 어려운 점이, 모든 학생들이 개념 이해를 평가한다면 정해진 차시에 수업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등교 수업에서는 학생들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지를 많이 활용하지만, 학생의 설명이 일일이 다 들어가게 된다면 평가하는 데 시간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등교 수업 때 짝이나 모둠 활동을 통해 학생 상호 간 이해도를 평가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 수업에서 스피크 파이프와 같은 과제 제출 도구들은 과제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학생 평가가 비교적 잘 관리가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피크 파이프를 활용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첫째, 학생이 음성 녹음뿐만 아니라 영상도 같이 녹화가 되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식을 써가는 모습과 함께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설명을 듣는다면 훨씬 학생들의 개념 이해도가 더 좋았을 텐데, 음성만 듣고는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 간 음성 녹음된 것들이 공유가 되지 않아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는 피드백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스피크 파이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플립그리드라는 에듀테크가 있습니다. 두 도구를 사용해 보면서 저의 주관적인 장단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원격 수업에서 과목, 주제, 학급 및 학년 성향에 맞게 적절한 에듀테크를 활용 계획을 세우신다면 수업 목표를 달성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수업에 사용된 스피크 파이프 도구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피크 파이프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스피크 파이프라고 클릭하면 제일 위쪽 speakpipe.com 홈페이지로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원 가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인업이라고 주황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플랜과 가격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제 무료, 충분하게 무료도 90초 동안 최대 녹음이 가능하고요. 100MB 용량이 주어지고요. 프리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인업 클릭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Create Your Account, 자, 선생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겠습니다.
패스워드를 적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나오는데요. other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ther, 그래서 교육. 저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을 하면 이런 첫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선생님들이 가입하신 이메일로 이제 들어가셔서 계정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계정 확인 메일이 오고요. 여기 주소로 클릭을 하게 되면 계정 확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인박스로 돌아와서요. 이 세 가지 방식의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고요. 제일 마지막 보이스메일 페이지를 여기 크리에이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의 이제 주소 이름, 페이지 내 이름을 적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저는 통일 2020년 6학년 1반이라고 이제 해서 TI2060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I20601이라는 보이스메일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영어가 많이 써져 있어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6월 보이스메일 페이지 주소, 여기 보이시는 이 주소만 나중에 복사를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이 주소로 접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스피크파이프 녹음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하는 것보다 과제를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쪽 웰컴 메시지에 저는 웰컴 메시지에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메시지를 띄우고요. 자, 이쪽에 아래쪽 있던 옵션들은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유료 옵션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좋고요. 자, 여기 your photo picture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림 같은 것들도 같이 붙여서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과제를 제시하기 전에 모든 세팅들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학생들한테 녹음할 수 있는 페이지 주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소를 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구글 클래스룸이나 메시지, SNS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링크를 클릭하거나 주소창에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학생들은 가운데 있는 스타트 레코딩을 클릭하고요. 마이크를 허용하고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종료가 되면 스탑 버튼을 누르고 your name에 학생의 이름을 쓰도록 안내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send를 누르면 해당 교사에게 파일이 전달됩니다. 교사의 보이스메일 페이지 인박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학생의 녹음한 파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학생이 녹음한 내용을 직접 들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드노트를 누르게 되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어떤 피드백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다운로드도 있어서 학생이 녹음한 내용을 직접 다운을 받아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학생들이 설명하는 수업 사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